안녕하세요. 워싱턴 킴스TV 왓더 뉴스입니다. 분노와 격앙은 자칫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죠. 특히 최근에는 경제적 분노에 의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난 1월 6일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연방의사당을 침입했던 트럼프 극렬 지지자 다수도 경제적 분노가 범죄를 촉발시킨 원인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연방의사당 침입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 125명 중 60%인 73명이 최근 20년 동안 경제적으로 큰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파산, 주택 차압, 주택 퇴거, 세금 체납, 채무 변제 실패 등의 기록을 지니고 있었는데 크레딧을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미국에서 이러한 기록은 사실상 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죠. 이러한 기록이 있다면 경제적 궁핍은 당연하고 이에 따른 분노가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음모론에 경도되게 만들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왓더 뉴스, 오늘은 붕괴되고 있는 미국 중산층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왓더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인의 평균적인 파산 경험 비율은 8% 남짓인데 의사당 난입 용의자들은 18%에 달했어요. 그중 4분의 1은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채권 추심 절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냉혹한데 모든 과정을 거치고도 부채를 청산하지 못해 소송까지 가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봤고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거죠. 이들의 5분의 1은 살면서 차압을 당하거나 퇴거를 당한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파산과 주택 차압, 퇴거, 세금 체납, 소송 등을 한꺼번에 겪게 되는데 이러한 비율도 30%가 넘습니다. 친 트럼프 진영에서는 의사당 난입자 중 상당수가 전문직 종사자이고 폭력 같은 강력범죄 전과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맞아요. 그 중에는 변호사, 의사, 간호사, 호흡기 질환 치료 전문가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함정이 존재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상당수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앞서 말씀드린 경제적 파산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세금 체납액 40만 달러, 79만 달러 부채 미이행 소송, 주택 차압 통보를 한꺼번에 겪으면서 플로리다에서 양복 차림으로 건너와 의사당에 난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실패자로 낙인 찍혔다는 분노감이 이들을 음모론 쪽으로 기울게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은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라는 믿음이 강한 곳이에요. 반칙이나 예외는 많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원칙과 정도를 뒷받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할 만큼 했는데도 보상이 적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부정선거가 트럼프의 재선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음모론 조직 큐아난처럼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강경 지지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에 좌절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높았던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지지 세력과 트럼프 음모론에 빠진 세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의 40%는 화이트 칼라 근로자이거나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실업자는 9%에 불과했죠. 극단주의 정치 세력을 연구해온 피파 노리스 하버드대학 교수는 1950년대 이후 예전의 지위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중산층이 대거 극우화됐으며 실제로 극우단체 가입 비율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극우단체 활동이 심한 나라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극우단체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소득과 극우단체 가입 성향은 거의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오히려 중산층과 중상위계층의 가입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한 가지 연관관계가 뚜렷한 사실은 어린 시절 실직한 부모를 보고 자란 사람의 극우단체 가입 비율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파산, 세금 체납 전력이 있었던 사람, 즉 과거나 현재의 경제적 곤란을 겪었던 사람일수록 극우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친 트럼프 시위 때마다 앞장섰던 극우 폭력단체 프라우드 보이즈를 이끌었던 도미니크 페졸라는
최근 5년 동안 주정부 세금 4만 달러를 체납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 용의자 중에서는 과거에 파산 등의 전력이 있긴 하지만 현재 상당한 부를 일군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또 경제적인 나락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음모론의 온상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끊임없이 미국이 점점 민주당 주류 세력에 의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과거로 되돌리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보냈어요. 강경파 지지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신들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공격당하고 있고 트럼프와 일체감을 형성해 폭력을 불사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당 난입자의 상당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과정에서 최근 경제적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비교적 많았는데요. 캘리포니아 출신의 한 용의자는 1월 6일 사건 일주일 전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냈습니다. 텍사스 출신의 한 용의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가 한 달 전 주정부 세금 2,000달러를 내지 못해 차압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조지아 출신의 한 용의자는 변호사였는데 연방정부 소득세 2만 6천 달러를 체납하고 있었죠. 의사당 본회의장 유리창을 깨고 넘어가려다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여성은 샌디에고에서 수영장 유지관리 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2만 3천 달러 변제 소송에서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의자 중에는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도 많았어요.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의 랩탑 컴퓨터를 훔쳐 달아난 22살 여성은 어린 시절 부모가 파산을 한 적이 있었고 10대 청소년 시절에는 주택을 차압당했던 경험도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트럼프가 존경하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의 영광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열풍 속에 해고가 더욱 쉬워지고 노동조합은 사라졌으며 제조업 일자리는 끊임없이 외국으로 떠나가면서 녹슨 공장지대, 즉 러스트 벨트가 형성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위트 있고 재치 있는 레이건의 친근한 이미지를 사랑해 그를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습니다. 반면 현재 미국의 양극화 현상, 늘상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는 중산층, 음모론에 쉽게 빠지는 환경 조성 모두 레이건에게 있다고 원망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때부터 미국은 복지와 근로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기업의 무한 이익 증식을 허용해 200년 이상 갖고 왔던 중산층 신화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유산 허물기를 약속했지만 트럼프 한 명을 탄핵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미국식 중산층 신화 복원,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트럼프 사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왓더뉴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